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2월 13일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입니다. 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 하면, 첫 번째,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급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지금 아침 모닝 브리핑하고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왕이면 급반전 시그널 이런 코멘트 부분들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만 급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 부분들을 좀 들어요. 외국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미 전략 부분들에서 2월달 흐름 부분 변동성이 나온 이유, 그리고 향후에 이 변동성이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보시면 장중에, 물론 결과적으로 거래소 쪽에서 상당히 좀 매수가 좀 들어왔죠. 현물 쪽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매수가 시작하자마자 또 꾸준히 저가 매수 부분들을 진행하지만 장중에 선물은 출렁거린 부분이 상당히 좀 컸어요. 거의 하루에 그 계약수의 진폭 부분들 보면 오후장에는 거의 한 1800계약 정도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만은, 오전장에는 장중에 1600계약 정도 선물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선물 쌍끌이 매수가 일시적이지만 오전장에 흐름 부분들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 종목군들의 반등 부분이 나왔지만, 막판에는 1600계약 매수에서 거의 한 1800계약 가까운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변동성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2월 7일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심권, 대만 지진, 단기 이벤트 발생, 그리고 지수의 낙폭과대 부분들에 따라서 시총 상위 종목군 가장 먼저 전기전자 쪽에 매수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이죠. 2월 7일 이후에 SK하이닉스 오늘 거의 한 4% 일주일 대비 거의 한 6-7% 정도 상승 부분들 진행한 것 같아요. 대형주 측은 상당히 빠른 상승폭이죠. 삼성전자도 거의 4% 정도 상승폭이 나왔는데,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거의 19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삼성전자도 1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금액을 단순하게 봤을 때 오늘 거래소 쪽에 매수 들어온 거의 90%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쪽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작년에는 여러분들의 3, 4분기, 4, 4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예상 발표분이 나올 때 그때마다 단기 반등, 여기서부터 그만 어떻게 파동 계속 그 사고 팔고 부분들, 어떻게 추세가 상승 추세로 쭉 끌고 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죠. 가다가 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꺾일 때도 있고, 이 타이밍 맞추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분들은 다 타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저가 부분들이라든 낙폭과대 부분이 나올 때는 계속적으로 물량 부분들을 매수하면서 비중을 좀 키우는 전략 부분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어떤 이 변동성 전략 부분에서는 맥점 부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승률 자체가 높게 진행이 됐다. 지난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수하셨던 분이라면, 관심권을 주셨던 분이라면 한 5% 이상의 수익 부분들이 이미 진행이 좀 됐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변동성을 2월달 내에 만들면서 단기 파생 가지고 매매하고, 다음 달에도 보면 선불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1조 5천억 달러 그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했지만, 그 발표 이후에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10년 국채 수익률의 상승, 금리 상승, 그 다음 유가의 하락,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 가치 부분들이 금리 인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나머지 변수들이 눈치를 보는 장세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이라면 지금 급하게 막 공격 앞으로 할 필요 없이 이미 매집은 상당 부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더 살 걸로 봅니다. 그래서 살 걸로 봐요. 하지만 현재 단기로 파생 쪽에서 단타 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의 방향성을 보면서 선물이라든지 특히 현물 쪽은 변동성을 위해서 저가 매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선물은 그 상황 봐가지고 상방이냐 하방 부분이냐 상방이냐 상방 쪽에 좀 더 공격적인 배팅 부분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매일매일 어떤 방향성 부분들을 논하기보다는 긴 시간에 지금 호흡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계속 그런 생각 부분들이 들어요. 박앤셀 중이에요. 차분하게 사실 수 있는 종목군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최근에 하락폭이 컸지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그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그 산업재 사이클 종목군들이 뭐 10에서 거의 한 40% 이상 급등 부분이 나온 종목군이 수두룩하죠. 그 종목군이 한 타임 상승 파동을 나온 다음에 지금 쉬어가는 파동, 약간 숨고르기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11월, 12월 달에는 그 종목을 매수 안 하고 1월 달에 급등 부분이 나오니까 관심구가 커지다가 최근에 급락 파동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시 오림무중이죠. 저는 봤는데 계속 유지해요. 이거 박앤세일 상당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부분들을 기회를 좀 주고 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보면 뭔가 출렁거림들이 많다 보니까 어지러움증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이 많을 겁니다.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두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오늘 시장 포인트를 하나로 결정을 한다면 외국인들이 변동성 선물 가지고 장중에 한 3,000계약 정도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변동성을 만들었고, 그 와중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거의 3,000억 이상 집중적인 포커스를 시키면서 매수 부분을 들어오면서 지난주 수요일 대만 지준 이후에 관심권을 말씀드렸던 부분의 단기 반등을 상당히 강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이 2월 13일입니다. 내일 어떻게 보면 내일 우리가 나라한테 연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최근 2, 3주 동안 워낙 급등락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연휴 기간 내에 혹시나 모를 여기에 약간 방어적인 스탠스 부분들을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흐름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연휴 기간 내에 시작하는 2월 14일,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15일부터 연휴이기 때문에 14일 날 미국의 1월 CPI가 나오고 문우신 재무장관의 향후 정책적인 방향이라 현재 변동성,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트럼프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건에 대해서 세부 안건 부분들을 코멘트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예요. 큰 정책적인 흐름 부분에서는 큰 변동성 크게 변화되는 없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그 금리 인상이라는 주제 하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 과정의 변수들의 방향을 체크할 수 있는 CPI라든지 그 다음에 문우신 재무장관의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 부분들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역시 여기도 변수인데 구로다 연임이 진행이 되면서 엔화의 방향 자체가 지금 그 14일 CPI 때문에 살짝 엔화가 역시 여기도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방향 부분하고 장중에 오늘 GM이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 폐쇄 부분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특히 현대모비스가 3, 4% 정도의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종목군들 어떻게 보면 단기 흐름의 어떤 변수죠. GM 공장 출수로 자동차에 영향 부분을 주는 거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역시 이 흐름 부분들이 전에는 상승 부분 나왔지만 유상증자가 하나하나씩 성공하면서 단기 이벤트가 뭡니까? 이 종목군의 이슈에 반영이 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부담스러운 것은 이제 물량 부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업황 부분도 향후 개선 포인트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나오느냐, 여기에 아마 포커스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3%, 3, 4% 정도 조정 부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비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큽니다. 처음에 우리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 유상증자 부분도 결정했을 때 증자 전까지, 그러니까 증자 이후 박스권 파동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 큰 흐름 부분에서 변수는
그 스케줄대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시장에서 특징 부분들은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 1.5조 달러를 결정을 했는데 세부안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 이후에 뭐 현대건설기기라는 두산인프라가 현대건설기가 7%, 두산인프라가 3% 정도 약간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자금 세부 계획안 부분들이 나왔는데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꼼수는 부리지 코멘트를 안 했죠. 그리고 의회에 토스시켰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한편으로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무역을 강화하려는 대외적으로는 막 때리죠. 한중일, 그 다음에 독일 뭐 이런 쪽에도 계속 너희들 무역적자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해라 라는 코멘트 부분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셰일가스 생산하는 걸 어떻게든 더 사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재정적자 많이 내는 걸 알아서 줄여라 라는 강공책 부분들 하고, 내부적으로는 해외 쪽에서 자금 들어온 걸 가지고 더 투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이거에 대한 완급 조절 부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만한 게 이제 해외 쪽 가서 두드러 패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부분들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추세 부분들을 깰 정도는 아니에요. 겁을 지금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상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하나는 1월달 작년 2017년도 외국인들의 매수 유익 규모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제 1월달 외인이 유가증권에서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2조 8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은 4천억. 미국이 한국 주식 보유 규모가 273조입니다. 외국인 전체의 41% 정도 가지고 있고, 1월 달에도 1조 원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변동성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오늘도 보면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3천억에 가까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이 업앤등락 부분 될 때 외국인들은 그 저가 매수 부분을 차분하게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좀 되고 있다. 단지 2월 14일 날 문우신 재무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CPI의 글로벌 매크로 자금 자체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번 더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CPI가 높게 나온다든가 그러면 금리 인상의 속도에 시장에서 퀘스천 부분들을 받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국제 수익률 자체가 고점을 돌파하려고 계속 업데이트가 좀 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박스권 부분들 돌파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소 경기의 흐름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받아들일 것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받아들이는 강도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흡수가 좀 될 거예요. 단지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화들짝 놀래가지고 시장 자체가 움직이는 흐름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미국 포함해서 해외 투자자는 우리나라 주식 자체를 계속적으로 매수 부분들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금을 준비하신 분이라면 지난주 후반부터 신용잔고 물량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10조 9천억대 진입 부분들이 좀 되고 있어요. 연휴가 시작되니까 현금 수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미리 좀 일부 매도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 지난주 대만 지진 이후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화학 섹터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IT 쪽의 실적이 가장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던 흐름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두 종목군의 매수는 우리나라 시장의 실적 관련된 부분의 관심권, 그리고 낙폭과대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관심권, 그리고 변동성을 이용해서 밸류상으로 지금 저렴해진 두 종목군의 집중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향후에 외국인들의 방향성의 일부 향후 파동 부분들을 그려주는 하나의 시그널 부분들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출렁거린 부분들을 이용해서 변동성이 나라더라도 너무 화들짝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학습 효과 부분들을 작년 7월부터도 박스권 파동 부분들을 경험을 했고, 최근에도 역시 보면 박스권 하단 부분에 지금 진입 부분들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금 있으신 분들은 차분하게 싸진 저렴해진 밸류상으로 저평가 영역 부분들 진입한 대형주 종목군들의 관심권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슈미래 주식 노수공장 2월 13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